자, 클로징벨 나옵니다. 미국 시장 마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현지 시간 27일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 상황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추가적인 부양책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주시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연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봉쇄를 풀고 경제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코로나19의 심각한 재유행은 나타나지 않아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항공사와 크루즈선사 등의 반등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그동안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주요 기술 기업들이 약한 모습입니다. 또 각국 정책 당국의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약 7,5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 조성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추가 재정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불안한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의회에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되던 같은 방식으로 홍콩이 미국법 하에서의 대우를 계속해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이 홍콩에 적용해왔던 금융특별지위를 박탈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을 강행한 만큼 외부 세력이 홍콩에 개입하는 잘못된 행위라면 필요한 조치로 반격을 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어서 양국의 싸움이 무역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외신에서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다우지수는 이날 상승 출발했지만 오전장에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하면서 주춤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 장 후반으로 가면서 회복을 해나갔고 막판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 넘는 상승대 기록하면서 25,000선을 가져갔습니다. 25,548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죠. 0.77% 올라 9,41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전거래일 종가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장 막판에 상승 탄력을 받아서 모두 회복을 하고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1.48% 상승에 3,000선을 가져갔습니다. 3,036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잠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 이내 반등의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은 약간의 혼조 양상 혹은 좀 엇갈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먼저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이 지난 밤 사이에 4% 넘게 급격한 하락을 다시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게 되자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유가에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이고요. 이날 푸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통화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자는 그런 내용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추가적인 감산에 대한 신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갈등 심화 우려 때문에 국제 유가는 4% 넘게 하락한 모양이었습니다. 국제 금값은 약간 등락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금값의 경우에는 경제 재개로 인한 그 하락 요인 그리고 이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상승 요인 가운데 줄다리기를 하면서 장중에 등락을 보였습니다. 결국 지금은 선물 시장에서 0.4% 정도 올라간 채 거래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상승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712.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국제 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냉각됐고 이것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밤 사이에 소폭 내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0.697%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외신 첫 번째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홍콩이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별지위를 박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27일이죠.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재앙적인 결정이라면서 의회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의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그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홍콩에 대한 보안법 입법을 발표했다면서 베이징 당국의 재앙적인 결정은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 또 영국과 중국의 공동선언과 유엔 국제협약에 관한 중국의 약속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이런 행위의 일환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는 홍콩 정책법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홍콩의 자치권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신중한 검토 끝에 오늘 의회에 1997년 7월 1일 이전에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되던 같은 방식으로 홍콩이 미국법 아래에서의 대우를 계속해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1997년 홍콩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미국법에 따라서 홍콩의 중국 본토와 별개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 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홍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야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분위기도 완전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콕주들이 관심을 받았다면 오히려 집콕주들은 좀 주춤한 반면에 그 이외에 소외됐던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CNBC에서는 그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수혜를 기대감으로 내달리던 집콕주들이 비틀거리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줌 비디오나 펠로톤 이런 이 대표적인 집콕주들이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미국 경제가 순차적으로 재개되고 있고 생각보다 2차 재확산 우려도 적은 데다가 최근 미국인들의 항공에 대한 수요, 그리고 크루즈에 대한 기대감, 또 주택 등의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보니 리오픈 관련주들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순환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줌 비디오나 펠로톤 등 대표적인 집콕주는 하락하거나 정체된 반면에 갭이나 콜스 그리고 소매업체들이죠. 카니발과 같은 크루즈 업체, 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같은 항공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탈 놀리지의 창립자인 아담 크리서플리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공격적인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 사이에 그리고 비성장주와 성장주 사이에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나스닥이 언더퍼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기업들이 뉴 노멀로 자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잠시 쉬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가 재개되면서 소외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소식인데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130년 역사의 조명 사업부죠. GE 라이팅을 매각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이날 주가는 7% 넘게 오른 채 마감을 했는데요.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세반트 시스템이죠. 이 주택 관리와 주택 관리 및 자동화를 관리하는 회사에 GE 라이팅을 매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장 전 거래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줬는데 마감 기준으로도 7%가 오른 모습이죠. 매각가는 약 2억 5천만 달러로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는 3,086억 2,500만 원으로 측정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각 작업은 올해 중반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이 세반트는 GE의 브랜드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사용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GE 라이팅의 직원 700명가량도 함께 세반트 시스템으로 옮겨질 예정인데요. GE의 최고 경영자는 이번 매각은 제너럴 일렉트릭이 더욱 집중된 산업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인프라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는 지난 5월 15일에 2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좀 더 본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의 발사 계획이 지금 날씨가 좀 안 좋은 관계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20분 전쯤에 연기가 결정이 돼서 아마 이번 주 토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시도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 내용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규제하거나 아니면 셧다운 시켜버릴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지난 밤 사이에 트위터, 페이스북 주가가 양기업 모두 약 1에서 2%가량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보수 성향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이런 발언을 내뱉은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서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을 했고, 트위터는 그의 이 트윗 아래 팩트체크라는 라벨을 처음으로 붙였습니다. 이 라벨을 클릭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반대되는 근거를 담은 기사들이 쭉 뜨게 되는데, 입증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가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공화당원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보수 성향의 목소리를 완전히 잠재우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강하게 규제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문 닫게 만들 것이라면서 이를 당장 고쳐라 라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물론 이런 이슈들은 결국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 지난 밤 사이에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주가는 약 2% 안쪽으로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과 함께 여러 가지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